이번 한 번만 알려준다. 저번에도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제 방을 잘 안 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한 번 듣고 흘려버려. 작년에 내가 이미 올해 상승 시기별로 계획대로 상승하는 거 전부 다 분기별로 다 알려줬는데 그걸 또 까먹었어. 비트 2300 수익 중 모든 이미 코인 작년에 추세 내가 다 확인 가능. 알려줬는데. 너튜브 자유투지 코인 질차 추천 부탁드려요. 250만 5천만 8천만 현재 2억 8천. 돈 버는 시기의 정답을 내가 작년에 다 계획적으로 다 뿌려줬단 말이야. 다 알려줬어. 이번 한 번만 알려주고 이제 다음에는 안 알려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그 코인의 그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코인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코인의 그 기관들의 고래들의 돈 흐름이요. 현재 분위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현재 여러분들 2021년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라는 착각은 다 버리세요. 옛날에 있었던 일은 다 버려. 옛날에 이랬다고 해서 지금도 이런 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잖아. 그러면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집하는 게 뭐냐면 18년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예요. 2021년에 했으니까 이럴 거예요. 이제 2024년에는 이럴 겁니다.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달라.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호재 뭐 상승했던 요인은 중국 호재, 머스크 호재 막 이런 식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많아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구간은 어떻게 해요? 걔네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중국, 머스크, 전쟁, 코로나, 그 다음에 루나, FTX.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악재가 요인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자기네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세게 위로 때려버렸어. 계속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식들 다 날아갔잖아요. 주식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금리가 인상돼서 주식이 날아가면 결국에는 코인도 같이 동반 하락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걸리니까 디커플링 걸 때는 다르게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된 이상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나스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된 상태에서 내가 작년 말까지 12월 전까지 무조건 코인이랑 주식이든 해외 주식 무조건 코인은 여윳돈이 있으면 싸그리 매집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단타 치지 말라고. 올해 1월부터 계속 호재가 있어서 상승할 거니까 단타 치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그냥 매매 안 하고 작년에 산 거 냅둬도 그냥 알아서 성장한다고. 알아서 매일매일마다 돈 복사된다고 작년에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올해 호재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ETF 승인 먼저요. 비트코인 ETF 승인 한 이후에 내가 나락 안 간다고 했어요. 잠시 눌림은 있겠지만 큰 눌림은 없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죠. 그리고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뭐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드야. 그 자산 펀드라고 해서 그 주식에서 펀드 많이 하죠.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금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고 대신 수익을 내주잖아. 투자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트코인 ETF도 그 현물 ETF, 그러니까 펀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 얼마 줄 테니 너네가 대신 매매해줘. 그 대신 내가 수수료 줄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주는 게 비트코인 ETF예요. 그래서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그 다음에 캐시우도 여러 기업들이
싸그리 지금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잖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ETF가 이제 승인 났는데 걔네들이 짧게 먹고 털 거야? 길게 보고 얘네들은 스스로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 팔진 않겠지. 단기간으로. 그러면 ETF가 승인 나더라도 얘네가 비트코인 팔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비트코인을 매집할 텐데 얘네들이 세게 때리겠어요? 안 때린단 말이야. 큰 하락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눌림은 5대 큰 하락은 없이 조정 끝나면 다시 위로 튈 거다. 그때 대응을 해라. 내가 전에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비트코인 ETF 다음에 이더리움 ETF가 해야 되는데 그게 5월달로 연기되고 그 바로 반감기가 4월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감기가 되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고 현재 3월달까지 계속 상승할 거예요. 4월달에 비트코인 ETF 반감기니까 그 비트코인 반감기지.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반감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감기 시대 때마다 그 비트코인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반감기야. 이해하기 쉽죠? 원래는 채굴 보상을 1000개를 줬다면 500개로 줄이는 게 반감기예요. 수량이 줄어들지. 보상이 줄어들잖아. 그죠? 채굴은 계속 되는데 보상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 수량은 한정돼 있어. 그죠? 한 10년 정도 이하 되면 그 수량은 꽉 차요. 이제 끝난단 말이야.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어요. 현재 반감기는 만약에 코인 채굴을 하는데 1000개의 보상을 줬다면 500개로 줄이는 게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줄이는 게 반감기야. 그게 4년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이번에 왔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의 차트를 보면 현재 세 번째까지 오고 이번이 네 번째거든. 근데 세 번째까지 온 반감기를 보면 반감기가 온 시점으로 최소 2배 이상 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감기 되고 나서 최소 2배 이상 튀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반감기가 4월이에요. 그러면 4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을 찍잖아. 그러면 반감기가 되고 나서 2억 이상 튀고 내려온다고. 그 채굴이 끝날 때까지. 반감기는 내가 추측하기로는 반감기는 채굴 양이 이제 더 이상 채굴을 못할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5월 달에 이제 요청이 들어가지. 이더리움 ETF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SEC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요청하겠죠. 그러면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알트장은 언제 오냐면 이더리움이 ETF 승인된 이후에 만약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어.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이잖아요. 쉽게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오리지널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오리지널 코인으로 하나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더리움 이후부터 대체 코인을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알트코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더리움 포함해서 나머지 싹 다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 알트들 이더리움 ETF 승인 그 ETF 승인 요청하겠죠. 그러면 도지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차례차례 다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 알트들 차례차례 다 ETF 승인 요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 승인 요청했을 때 기관들이 SEC한테 요청했을 때 기대감에 하나씩 펌핑한단 말이야. 나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ETF 승인이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빨리 승인은 안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3분기 때 정도에 그때 아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면 그 알트들 펌핑하면서 금리 인하가 3분기 때 나오게 되면 나는 금리 인하를 최고로 보고 있거든요. 주식 상승장. 예전에 그 경기 침체라고 막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연준에서 금리를 최고치로 올리는 바람에 주가가 날아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연준에서 동결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동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때려봐요. 그러면 주식들은 막 올라가겠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이번에 코스피가 200 떨어지고요. 나스닥이 다 떨어져요. 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 주식들은. 그리고 나머지 싹 다 하위들 다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인하해서 주식이 날라가. 그러면 비트코인 어떻게 해요? 코인베이스가 먼저 반응해서 올라가겠지. 그러면 나머지 하위 비트코인 알트도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고점 찍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때 팔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계획들이 나는 이미 작년에 다 설명하고 짜져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매집하고. 이제 내가 안 파는 이유를 알겠죠.